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센터 입소를 위해서 많이 알아보신 분들은 아마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실 텐데요. 최근 몇 년간 이 주간보호센터의 상호명에 재활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곳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과연 왜 이렇게 재활이라는 말을 주간보호 혹은 데이케어 센터 상호에 붙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럼 이런 재활 전문이라고 하는 센터에 우리 부모님이 입소를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활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아주 간단히 그 의미를 정의하면 각종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발생을 했는데 이에 대해 환자의 남은 잔존 기능이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행위를 모두 재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운동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등등 모든 활동들이 재활에 포함이 되는 요법들입니다. 그럼 왜 재활이라는 글자를 센터 상호에 많이 붙이고 있는 것일까요?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모두 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노인성 질환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 노인들입니다. 노인은 일상생활을 스스로 얼마나 할 수 있는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당연히 신체적 혹은 인지적 능력이 감소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거기에다가 뇌졸중, 파킨슨, 치매 등과 같은 노인성 질환이 더해지면서 이때부터는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은 무엇이든지 간에 재활이라는 범주에 들어갈 만한 운동 혹은 훈련 등을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센터 입장에서는 상당한 홍보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들은 너도 나도 재활주간보호센터다 또는 전문 재활을 실시한다 라고 홍보를 하는 거죠. 즉 하루 동안의 돌봄은 당연한 것이고 재활이라는 용어를 상호에 붙여줌으로써 무언가 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센터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앞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재활이라는 단어에는 아주 많은 행위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비전문가가 시행하는 운동이나 훈련 등도 재활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쉽게 실내 자전거나 단순한 마사지 기계만 가져다가 활용을 하더라도 재활이라고 말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재활 전문 주간보호센터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곳들을 보면요. 대부분 이러한 운동기구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최근 추세입니다. 참고로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2천만 원, 3천만 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제품들인데요. 센터의 대표자들은 이러한 재활기구들의 설치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개념인 것이고 이것이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사업을 시작하던 2016년도, 17년도 정도에는 재활이라는 단어가 붙은 센터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 재활주간보호센터라는 이름이 유행처럼 번지게 된 것은요, 이런 고가의 재활기구들이 대거 보급이 되는 시기와 맞물린 건데요. 즉, 과거에는 재활이라는 단어를 붙이기가 어려웠던 것이 내세울 만한 운동기구도 없을 뿐더러 의료와 관련된 실제 재활 전문가들은 주간보호센터라는 것조차 잘 모르던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런 재활과 관련된 고가의 제품들이 보급이 되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업자들이 주간보호센터를 창업할 때 하나씩 설치를 해서 오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운동이다, 재활이다, 훈련이다 이런 모든 단어들은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재활 치료를 한다라고 센터에서 광고를 하거나 홍보를 하게 된다면 일단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발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활 치료라는 것은 엄연히 재활학과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통해서 재활 전문가인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센터에서 재활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료법에도 어긋나는 것이고요. 자칫 문제가 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반 운동센터를 다니더라도 그곳의 관리자분들은 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재활운동이라고 주로 표현을 합니다. 자, 돌아가서 아까 저런 운동기구들이 있는데 뇌졸중이나 파킨슨 등의 환자들에게 자칫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문가가 함께 시행하는 재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뇌손상 환자들이나 파킨슨 등의 퇴행성 질환을 겪는 환자분들은 증상이나 양상이 일반적인 노인의 노화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임상에서 수년간 환자를 만나 치료를 해보면서 경험을 쌓아야만 그런 환자의 컨트롤이 가능하고 재활이 가능합니다. 하물며 대부분 저런 기구들을 운영하는 직종은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가 대부분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뇌졸중이나 파킨슨 등의 환자의 경우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요. 오히려 환자의 현 기능 상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저런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특별하게 신체적 질환이 없는 일반적인 노화가 진행이 되고 근력이 약화되고 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들어 뻣뻣해지는 등 이런 일반적 노인들에게는 좋은 운동기구가 될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와 같은 전문 직종이 주간보호센터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어떤 재활치료를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말이죠. 센터에 이런 재활 전문 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시행하는 것과 같은 치료는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거니와 센터의 환경은 병원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왜 작업치료사나 물리치료사와 같은 면허를 가진 전문 인력을 종사자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해두었을까요? 병원과 같은 전문 재활치료를 시행할 수는 없지만 간단한 운동이나 기구 사용 등에 대해서 기본적인 해부학적 지식과 질환의 특성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는 전문가가 상주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딱 거기까지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 부모님이 저런 뇌졸중이나 파킨슨 환자인데 주간보호센터 이용을 알아보고 계시다면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알고 나서 입소 상담을 하시고 부모님 요양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부모님이 재활치료가 꼭 필요한 분인데 병원에만 계속 있을 수는 없고 퇴원하셔서 주간보호센터도 다니면서 생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지난 8년간 이런 문의와 상담을 너무 많이 받아왔는데요. 이런 부모님들의 경우는 가장 좋은 솔루션이 주간보호센터를 다니면서 병원 재활치료 외래를 병행하는 방법입니다.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근처에 있다면 일단 외래로 보통 일주일에 2번 정도 잡아주니까요. 물론 외래 스케줄로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무튼 그건 개인적으로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주간보호센터가 일요일은 운영을 대부분 하지 않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로 운영을 많이 하니까요. 주 4일은 주간보호센터에 다니고 주 2일은 병원에 재활치료 외래를 다니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센터에서 서비스로 병원으로 차량을 보내주기도 하니까 그것은 해당 센터장님들과 상담을 잘 진행을 해보셔야 합니다. 서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면 4일이 아니라 5일, 6일도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면서 재활치료 병행도 가능합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지만 장교양 등급은 필수로 있으셔야 하고요. 그래서 뇌졸중, 파킨슨 등의 질환을 앓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2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시고 센터 방문 상담을 하실 때 센터장님들과 상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언을 더 드리면 이렇게 뇌졸중이나 파킨슨 등의 신체적 기능 문제를 가진 어르신들의 경우는 재활 전문 주간보호센터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이런 화려한 재활 기구만 있는 곳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센터에 물리치료사나 혹은 작업치료사 선생님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 여부를 상담을 받으실 때 물어보시고요. 혹시 계시다면 그분이 실제로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오신 분인지까지 물어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재활병원이나 병원 임상에서 경력을 몇 년씩 쌓다가 요양기관으로 넘어오는 분들도 종종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전문 치료사가 상주하는 센터라면 이런 환자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고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되는지 또는 해가 되는지 정도는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 주간보호센터 이용을 앞두고 계시다면 꼭 참고를 하시고요. 앞으로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 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